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김상길 지부장 모시고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중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채무조정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조정 제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또 개인 워크아웃 제도, 프리워크아웃 제도 등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또 연체는 없지만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김상길 지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장 김상길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워크아웃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좀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개인회생 또 개인 파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개인회생은 어떤 제도인가요? 네, 채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법원에 신청하시는 제도가 있고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시는 제도가 있는데 오늘 특히 말씀드릴 개인회생하고 파산 제도는 법원에 신청하시는 제도이고요. 법원에 신청하시는 회생과 파산은 내 채무가 있는데 이거 갚을 수가 없을 경우 이제 얼마씩 나누어 갚고 못 갚는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을 좀 받는 그런 제도이고요. 기본적인 구조는 채무를 조정하는 기준이 소득을 기준으로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가족의 생활비가 뭐 이렇게 들어가고 남는 금액을 보통은 3년 정도에 나누어 갚고요. 특수한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이렇게 나누어 갚겠다.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고 법원에서 심사를 해서 인가, 즉 결정을 내려주면 그대로 이행하시면 되시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크아웃 제도, 즉 뭐 개인 워크아웃 제도라든가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채무 조정이고 개인회생, 개인 파산은 이제 법원을 통해서 채무 조정이 되는 제도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워크아웃은 뭐 지난번에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원금을 기준으로 내가 총 채무가 원금이 얼마니까 한 달에 얼마씩 갚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 계획안이 나오는 거고 법원의 회생은 내 소득이 얼마니까 한 달에 얼마씩 갚으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 제도여서 각자 개인 사정에 따라서 회생이 유리할 수도 있고 워크아웃이 좀 유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채권에 대해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법원의 회생제도는 이제 모든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네. 일단 세금이라든가 뭐 건강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 이렇게 4대 보험도 사실은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모든 채무가 일단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국세도 가능한 겁니까? 예, 세금도 가능한데 좀 특수한 경우인데 저 세금은 사실은 우선 변제를 좀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금융회사 채무들보다 먼저 갚아줘야 되고 100% 다 갚아줘야 되는 조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채무를 갚겠다 이렇게 계획안을 내면 최소한 절반 18개월 동안은 국세를 100% 다 갚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좀 법원에서 지금 허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너무 많아서 네. 내가 100%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좀 할 수가 없고요. 내 소득 대비해서 갚을 수 있는 정도가 되실 경우에만 회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금 같은 경우에는 100%다 감면 없이 네, 갚아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조건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개인 파산은 어떻습니까?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채권이 그럼 다 되는 건가요?
개인 파산은 아까 세금 같은 경우에 회생에서도 이제 100%다 갚아주는 조건이기 네, 때문에 네. 파산 같은 경우에는 채무를 안 갚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내 아,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네.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이 생활비 수준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갚을 수 있는 음, 소득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파산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 갚는 게 되니까 네. 면책이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음, 파산 경우에는 다른 채무들은 다 가능하지만 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4대 보험하고 국세나 뭐 세금 같은 경우에는 파산 면책에서는 좀 제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른 채무, 은행 채무, 개인 뭐 사채까지는 다 면책이 되지만 세금이라든가 건보료, 4대 보험에 대해서는 그럼 면책이 안 된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래서 파산을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라든가 국세라든가 뭐 이런 거는 계속 남아 있다라고 봐야 예, 되는 남아 거네요. 있는 상태가 되고 그 아, 부분은 뭐 이제 국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세무서하고 얘기를 따로 하셔서 네. 하셔야 되는데 뭐 파산이 이를 정도면 사실은 세금도 낼 수 없는 형편이 그렇죠. 되니까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세무서에서 일정 기간 경과되면 이제 시효를 이제 소멸시켜서 세금도 이제 추징을 안 하게 되는 이런 심사를 따로 하시게 될 아,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는 그런 부분들은 파산 이후에 세무서하고 따로 좀 음, 얘기를 해 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법원과 싶습니다. 관계없이 세금은 세무서와 다시 또 그럼 세무서에서 이렇게 그 면책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파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한 경우에 뭐 세금 추징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네. 한 5년 이후부터 세금 발생된 음, 체납이 음, 발생된 음, 5년 음. 이후부터 좀 세무서에서 심사를 해서 네. 시효를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회생은 소득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채무를 상환하는 조건이고 개인 파산은 뭐 대체적으로 다 채무를 좀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 이렇게 좀 이해하면 네,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그래서 예. 내가 생활을 하시고 생활비 이상의 소득이 좀 발생을 하신다. 네. 그러면 예. 회생을 고려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금 수급자가 되어 있거나 이래서 사실은 음, 그런 분들은 생활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내가 어디 네. 아프시거나 네. 그런 분들은 소득이 없으시니까 음, 채무가 있으시다고 그러면 파산 면책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69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사채도 개인 회생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개인 회생이나 파산은 사채 채무는 다 포함이 되고요. 네. 일단 모든 채무가 다 가능하신데, 그러니까 세금하고 뭐 4대 보험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자영업을 하시는데 직원 월급이라든가 뭐 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음. 차이가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일반적인 금융회사 채무, 개인들 채무 또는 뭐 상거래 하시면서 뭐 내가 미납했던 뭐 이런 물건값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다 가능하시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김상길 지부장 모시고 채무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채무 조정 관련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청 대상은 어떤 경우에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득이 있으시냐 없으시냐 이런 유무고요. 네. 이제 소득이라는 거는 현재 소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는 장래 지금은 뭐 내가 실직을 했거나 이게 소득이 없지만 이분이 진짜 장래에도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게 됩니다. 음, 그래서 장래에도 뭐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없다 그러면 이제 파산 면책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음, 지금 당장은 뭐 실직해서 소득이 없지만 사실은 장래에는 내가 취업을 하거나 해서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파산 면책은 조금 어렵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회생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회생도 지금은 소득이 없으니까 당장은 사실은 신청할 수는 없는 거고 내가 소득이 최소한 법원에서는 뭐 보통 통상은 지난 1년간의 소득을 보게 되고요. 네. 그 소득의 평균을 내서
본인 소득을 정하고 한 달에 얼마씩 낼 건가를 정하게 되는데 내가 뭐 1년이 안 됐더라도 최소한 한 3개월 정도의 네. 소득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시면 그 소득 평균을 가지고 회생제도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이와도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젊은 소득이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지금 직업이 없지만 언제든지 직업을 찾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래서 이제 나이도 사실은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네. 저희 뭐 이게 법으로 딱 몇 세 이상 뭐 이렇게 해준다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네.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상담을 해드릴 때 한 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네. 사실은 근로를 하시더라도 소득이 그만큼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서 네. 사실은 만 65세 이상이시면 뭐 좀 파산 면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뭐 65세 이상이시더라도 내가 뭐 어떤 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 취업을 하고 계셔서 생활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면 사실은 파산 면책은 좀 어렵고 그러실 경우에도 회생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되는 그런 점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프리워크아웃 제도나 이제 개인 워크아웃 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연체일이 어느 정도 초과해야 되고 또 뭐 며칠 미만 또는 뭐 연체 얼마 이상 이런 조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도 이런 그 연체 기간이 좀 중요합니까? 영향이 좀 있는지요? 연체 기간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내 채무가 내가 상환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게 될 거고요. 연체 일수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가중채무자 채무조정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김상길 지부장 모시고 가중채무자 채무조정 상담하고 있습니다. 5791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45세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수입 일정치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개인 회생이 가능한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일용직을 하시면서 그 어디 용역회사나 이런 데서 내가 그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근로를 나갔다 이런 게 입증이 가능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냥 뭐 증빙이 안 되는 소득이다 이러면 사실은 어려우신 상태니까 한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드신 후에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령 내가 뭐 현금으로 수령한다. 통장으로 뭐 받으시면 좋겠지만 내가 현금으로 수령하신 경우에도 본인 통장이든 혹시 본인 통장이 사용이 어려우시면 가족명의 통장이라도 통장에 좀 입금을 하셨다가 인출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소 한 3개월 정도는 마련하신 후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용직이라도 3개월 정도의 평균 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가 없습니까?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뭐 본다든가 그런 건 최저 생계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가 법률에 정한 거는 저희가 이제 최저 생계비가 매년 이제 산정이 되는데 최저 생계비의 150%까지는 생활비로 인정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만약에 혼자시다, 혼자 생활한다 그러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활비가 116만 원 정도 되시고요. 1인당? 예. 만약에 자녀가 한 분 있다. 예. 그러면 2인이시면 한 195만 원. 뭐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혼자 생활하는데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 그러시면 내 소득이 200이니까 혼자 생활하는데 116만 원 빼고 한 84만 원 정도가 내가 상환 가능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군요. 84만 원을 3년간 내가 성실히 납부하면 채무 원금이 그거보다 더 많더라도 다 가능하시게 되고, 혹시 채무 원금이 3년간 갚은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금을 상환하는 순간 종료가 되는 3년이 아니고 뭐 2년, 1년 이렇게라도 변제 계획안을 작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채무가 한 5천만 원 있는데 내가 80만 원 가지고 3년 갚아도 5천을 다 못 갚는다. 네. 그런 경우에도 그럼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하시고요. 네. 개인회생은 채무가 이제 신용대출 담보가 없는 채무는 최대 10억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80만 원 3년을 성실하게 갚으시면 네. 내 채무 원금이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머지 못 갚는 거는 다 면책이 된다. 그러니까 탕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갚게 되면 그 채무가 얼마든지 간에 내 능력껏 갚게 되고 그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지금 최저 변제액은 3%에서 5% 사이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일반 분들은 3년간만 성실히 상환하시면 채무 원금이 10억 이하다라고 하시면 신청이 가능하시고, 상환이 안 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면책, 그러니까 탕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 조건이 있습니까? 채무 상환 조건이 10억이 그럼 넘으면 안 되는 건가요? 네, 10억이 넘으면 안 되고요. 예. 10억 기준은 뭐 원금 기준이 아니고 네. 내가 연체가 오래돼서 이자가 많아서 10억이 넘어도 네. 신청은 좀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회생이든 파산이든 워크아웃 제도든 이렇게 채무 조정 제도는 사실은 내 스스로의 소득과 재산으로 갚을 수 있으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사실은 아니시거든요. 그럼 내가 재산이 만약에 1억 정도가 있는데 채무가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는 게 원칙이신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재산과 소득으로 상환이 가능하신 분들이 대상이 아니시고 네. 재산이 전혀 없거나 뭐 재산은 뭐 보증금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1, 2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채무가 뭐 5천 이상이라든가 재산 대비 채무가 많으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재산이 있으신 경우에는 사실은 재산 이상은 법원에 총 갚으셔야 됩니다. 내가 재산이 5천만 원이 있다. 네. 그러면 채무가 뭐 1억인 경우에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3년 동안 법원에 내셔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그럼 이제 같아요. 개인회생에 있어서 내가 집도 있고 재산이 한 5억은 있는데 채무가 한 9억 5천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가능한 겁니까? 재산이 있어도? 그냥 법률적으로 보면 네. 내가 재산이 5억이 있으니까 네. 3년이나 5년 동안에 나누어 갚는 총액이 5억은 넘으셔야 되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뭐 3년 동안 뭐 물가나 이런 것을 반영하는 뭐 이렇게 개수가 있는데 그 개수를 반영하면 5억보다 좀 더 많게 됩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거를 이제 3년이나 5년 동안 나누어 갚다 보면 월 갚는 금액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면 내 소득 이상의 변제액이 나오게 되실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산이 이렇게 있으신 경우에는. 네. 뭐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3년 변제 기간 안에 내가 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재산을 처분하겠다. 이런 처분 계획까지 같이 내시면서 네. 동시에 변제 계획을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처분했는데 5억 처분하고도 이제 9억 5천이다 가정했을 때 4억 5천이 채무가 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그러면 건가요? 4억 5천을 가지고 네. 내 소득하고 생활비를 따져서
3년간 성실 납부하시면 얼마를 갚든 간에 나머지 못 갚는 거가 탕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재산 처분하고도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 내에서 그 갚을 수 있는 한 능력까지 이제 갚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면책을 받을 수 네. 있고.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과중채무자 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많이들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개인회생이라든가 이런 워크아웃제도 좀 신청하시는 분 사례가? 저희가 이제 뭐 올해 뭐 접수 건수나 이런 건 아직 좀 파악이 조금 안 돼서 작년 그런데 기준으로 작년 봐야 기준으로 되겠죠. 보면 대략 그 평균적으로 보면 한 1년에 한 40만 명 정도가 이 채무 조정 제도를 좀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전체 예. 우리나라 전체. 예, 한 40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그중에 회생을 신청하시는 분이 한 절반 정도. 20만 명. 예, 그리고 워크아웃을 이용하시는 분이 한 40%, 그리고 파산을 이용하시는 분이 한 10%, 요 정도 구성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뭐 더 늘어났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저희 워크아웃 상담이나 채무 상담을 좀 해보면 네. 조금은 늘어나는 거가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조금 그럼 들고 변제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해야 되는 건가요? 개인 회생 같으신 경우에는 보통은 다 3년짜리 계획안을 제출하시게 되고요. 네. 특수한 경우에 5년까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세금 같은 거 이런 거 100% 갚아줘야 되니까 이제 그 3년 계획안인데 18개월 50% 안에서 상환이 안 되실 경우에 100% 상환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계획안이 나오면 그 계획안을 좀 늘려서 5년짜리로 하게 되면 뭐 최소 뭐 2년 안에는 세금을 먼저 갚고 3년 동안 빚을 갚겠다. 이런 계획안 변경을 조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3년짜리 네. 그리고 좀 특수한 경우에 최장 5년까지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개인 회생은 10억 이내라고 하셨잖아요. 넘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파산은 어떻습니까? 파산도 이런 상한제가 있습니까? 파산은 금액 제한이 없고요. 금액 예, 제한이 그래서 내가 소득이 있더라도 10억이 넘으시는 경우에는 일단 파산 면책을 좀 진행해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상담 보시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작년 2월 달에 개인 회생을 승인을 받아서 그 3년 동안 한 월 80만 원 정도 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혔었는데요. 제가 한 3달간 납부를 하다가 생활에 여의치 않아서 납부를 그 후로 좀 못하게 돼서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폐지가 됐으면은 다시 그거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셨다가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시는 거는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소득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는요? 지금 일용직으로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그 개인회생 신청하셨을 때 뭐 금융채무하고 개인채무도 있으셨나요? 아니면 금융채무만 좀 있으셨나요? 개인 채무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 개인회생은 폐지가 되셨더라도 지금 현재 소득으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현재 소득이 증빙이 되신다고 하시면 현재의 소득으로 다시 처음부터 회생을 다시 신청하시는 거는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네네. 그 제가 기혼자에서 자녀 한 명하고 배우자가 있는데 그 산정을 할 때 그 자녀 한 명만 그 2인 가구로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배우자는 포함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 미성년자이신 자녀만 그 부양 가족에 넣을 수가 있고요. 네. 배우자는 뭐 장애가 있거나 이렇게 소득이
발생할 수 없다 이런 객관적 자료가 없으시면 부양가족 산정에서 빠질 거고요. 본인 소득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으셔야 되는데 본인 소득하고 배우자 소득을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 소득이 배우자 소득보다 많다고 하면 자녀가 본인 부양가족에 들어오실 거고요. 반대로 본인보다 배우자 소득이 더 많으실 경우에는 자녀분이 본인 부양가족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배우자 소득하고도 연관이 좀 있고요. 배우자는 당연히 부양가족 산정에서 제외가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직업이 없어도 그렇게 제외가 되나요? 네,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시면 네. 부양가족 산정에서 다 제외가 되고요. 네. 특히 이제 대학생 자녀분을 두신 분들도 사실은 본인이 부양을 하시지만 네. 미성년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학생 신분인데도.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미성년자가 아니면 회생할 때 가족 생활비 산정할 때 좀 네. 제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모님도 사실은 조금 부양가족에 넣는 게 조금 법원에서는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안 됩니까? 100%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네. 내가 형제가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을 형제 중에 누가 부양하느냐, 내가 100% 부양한다 이렇게 좀 법원에서 인정하기는 좀 어려워서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위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김상길 지부장 모시고 과중채무조정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성지병원 이상원 내과과장 모시고 내과질환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